라디오 금천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은 시흥 오동에 위치하고 있는 금천초등학교의 정민규 교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사립 같은 공립학교로 금천초등학교를 소개하면서 신입생 유치에 나서고 계시는데요.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습속 작은 학교인 서울 금천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매일매일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는 정민규입니다. 네, 우리 금천초등학교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함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저희 서울 금천초등학교는 1983년 10월 인근에 있는 서울 시흥초와 탑동초에서 분리되어 개교하였고 슬기롭고 부지런하며 참된 어린이라는 교훈 아래 올해까지 총 36회의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이고요. 지금까지는 진흙 속에 갇혀진 학교라고 묻혀진 학교라고 할까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 학교 자랑을 많이 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궁금증이 막 생기네요. 자, 지난 1월에 초등학교 그 예비 소집일이 있었는데요. 올해 금천초 신입생은 몇 명이나 되나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비 소집에 와서 등록하고 입학식에 지금 참여할 신입생은 20명이고요. 입학식 당일에 오는 학생도 가끔 있기도 하지만 일단 1학년은 두 반으로 편성되어서 한 반당 10명씩 해서 학급을 구성하였습니다. 인원이 좀 적기는 하네요. 그렇죠? 예. 네. 자, 저희가 그 홍보 리플렛을 봤는데요. 올해부터 확 달라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서울형 작은 학교로 지정을 했는데요. 작은 학교가 어떤 것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저희 학교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이제 홍보 리플렛을 보셨군요. 네네. 지금 전체적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해서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네, 저희 학교의 경우는 시설 면에서나 환경 면에서나 교육과정 면에서나 주변 학교와 비교해 보아도 우수하면 우수했지 뒤처지는 분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학생 수가 지금 크게 줄어서 한 학년당 2개 학급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제가 우리 학교의 좋은 점을 살려서 숲속 작은 학교라는 그런 브랜드로 우리 학교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려고 홍보 리플렛에 그 내용을 안내했고요. 그리고 지금 작은 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정식 명칭은 서울형 작은 학교,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입니다. 네. 서울형 작은 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늘어나는 저희 학교와 같은 소규모 학교가 서울 시내 여러 군데 있거든요. 네. 그런 학교에 대해서 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를 하기 이전에 그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학교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2기에 들어갔는데요. 1기는 2017년부터 해서 1기가 끝났고 네. 2기는 8개 학교. 그래서 앞으로 3년간 올해부터 3년간 운영이 되는데 아마 이 남부교육청 관내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학교가 서울형 작은 학교로 지정이 돼서 올해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그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은 정말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우리 그 리플렛에 또 나와 있는데 사립 같은 공립학교라는 문구와 그 학교와 학년에 상관없이 수시 입학이 가능하다라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입학 편입이 가능한 건지 그런 얘기들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네. 서울형 작은 학교로 지정이 되면 네. 달라지는 점은 일반 학교와 크게 이제 4가지 점이 있거든요. 첫째는 재정 지원 면에서 3년간 매년 2,500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좀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칠 수가 있고요. 둘째는 인사 지원 면에서 작은 학교의 근무를 희망하는 유능한 선생님들을 또 모셔올 수도 있고 또 저희 학교가 연구 학교를 희망을 한다면 3년 안에 연구 학교가 지정이 돼서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유능한 선생님들을 많이 모셔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이제 스포츠 강사를 경연제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서울형 작은 학교를 지정이 되면 3년 내내 지속적으로 스포츠 강사를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 원어민 강사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소규모 학교 교원들의 업무 양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셋째는 행정 지원으로서 전문가로 구성된 작은 학교 활성화 컨설팅단의 자문을 구해서 저희 학교가 보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학구 관련해서 네. 서울 전역 통학 학구를 운영해서 맞벌이 가구나 직장맘의 경우 학구 외에 학구와 상관없이 그 자녀분들을 저희 학교로 보낼 수 있습니다. 수시로 입학이 가능한 거죠? 예. 네. 요즘에 언제나. 이제 학교 전학 시스템은 예. 현재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한테 제가 전학을 어느 학교로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동사무소 가서 전입 신고를 하고 전입 신고를 하면은 그쪽에서 그 학생이 어느 학교에 배정이 됩니다라고 알려주는데 지금 서울형 작은 학교의 경우는 주소와 상관없이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오셔서 이 학교에 전학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나중에 그 재학하고 있던 학교에 나이스 송부 요청을 해서 네. 전학 절차가 다 완료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절차는 어렵지 않은 것 같네요. 예. 네. 자, 그러면은 학생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우선 중요한 부분인데. 예, 예. 네, 그럼 금천 초등학교만의 어떤 자랑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천 초등학교만의 뭐 장점, 자랑거리 이런 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그 홍보 리플렛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사립 같은 공립학교. 네. 맞습니다. 저희 학교 진짜 사립 같은 공립학교인데요.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립학교, 특히 사립 초등학교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좋은 점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 학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일단 학습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학급당 인원수가 평균 한 13명 이하여서 담임 선생님의 자상한 학습 지도하고 생활 지도가 가능합니다. 네. 특별히 올해부터는 선생님들이 토론 있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서 기초학력 담임 책임제를 책임지고 완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둘째, 예체능 면에서는 1인 1학기 지도로 1, 2학년은 오카리나를, 3, 4학년은 리코더를, 5, 6학년은 소금을 각각 2년간 지도를 하고 있어요. 네. 2년 동안 다 배우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또 이와 또 별도로 저희 학교에는 금천 오케스트라가 있는데요.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와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악기 중에서 자기가 하나를 선택하거나 또는 뭐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다 자기가 악기를 바꾸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악기를 바꿔서 그것을 무료로 지도를 해서 공연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1월 31일 날 실은 탁구부 창단식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취소가 됐는데요. 12월부터 탁구부 선수를 선발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탁구부는 탁구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와 별도로 나머지 재학생들에게는 1교 1체육 활동으로 탁구를 선정해서 전교생이 졸업식까지 초급, 중급, 고급 전부 해서 20단계로 나누어서 탁구 인증제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천초를 졸업한 학생은 누구나 어딜 가서도 탁구에 대해서는 잘한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셋째로는 인근 공립학교에서는 보기 드물게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등하교를 책임지고 있고요. 또 넷째로는 습속과 잘 조화된 지금 학생 식당이 완공이 되어서요. 전교생이 동시에 쾌적한 식당에서 고른 영양이 배려된 맛있는 식사를 품격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사립 같은 공립학교라고 네. 해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요? 네, 금천초등학교 자랑거리가 너무너무 많네요, 정말. 네. 그 제가 조금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악기 얘기하셨는데 혹시 악기나 이런 것들이 무료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년별로 2년씩 지도를 하기 때문에 예. 한번 애들에게 사서 구입을 해주면 그걸 2년 동안 자기가 쓰게 돼 있고요. 예. 오케스트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는 개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오케스트라에서 직접 주고
연습하는 것까지 다 무료로 그리고 전문가 선생님들이 오셔서 지도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격이 있습니다. 예. 악기 같은 거 배우려면 사실 그 악기 구입하는 것도 비용에 대한 부담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도 꽤 괜찮네요. 조금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스쿨버스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스쿨버스 운영하는 곳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뭐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스쿨버스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 서울시 예.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서울형 작은 학교가 아니라서 저희 학교 안에서만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네. 노선을 그렇게 했지만 올해는 지금 서울형 작은 학교가 돼서 이제 학구 상관없이 아이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스쿨버스가 등하교를 책임지는 거라서 네. 등교 시간 내에 2번 정도 이렇게 순환을 해서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멀리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근에 있는 좀 학구를 넘어서 지금 생각에는 저 벽산 아파트 저 위쪽에서부터 네. 저 동일 요거 있는 쪽으로 내려와서 범일운수 쪽에서 은행나무 사거리에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서 저희 학교 쪽으로 돌아오는 좀 크게 노선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네. 3월이 돼서 계약을 해서 전학을 3월이 되면 전학 오는 학생들도 많이 그렇죠. 있거든요. 초에 예. 전학 오는 학생들과 재학생들의 수요를 들어봐서 그쪽 노선 또는 다른 쪽 노선에 저희가 아침 시간에 갈 수 있는 시간에 거리가 된다면 노선을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학생들이 조금 일단은 또 저학년이고 그러면은 스쿨버스 운영을 하면은 좋은 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일단 부모님들께서 네. 그 등하교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네.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또 그 숲속 작은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딱 본 것 중에서 알러지 제로 학교 운영을 한다고 하시거든요. 예.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그 아이들의 알러지 문제가 사실 많이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죠. 네네. 뭐 저희 애도 예. 아토피 피부염도 있고 뭐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알레르기성 비염도 있고 해서 이게 완전히 환경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일단 금천구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알러지 제로 학교, 알러지 제로 저 캠프를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학교 애들, 저희 학교 학부모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학교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저희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걸 홍보해서 네. 자주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일단 저희 학교 차원에서는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작두콩차가 그 알레르기성 비염에 네, 굉장히 좋다는 좋다는 얘기죠. 얘기를 들어요. 네네. 저도 여러 가지 그런 민간 처방 같은 저기를 많이 봅니다. 네. 찾아보고 그다음에 또 그 아토피 피부염에는 또 뭐 이거 정식 명칭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독고말이라는 그런 풀이 있고 그 도깨비 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옛날에. 그다음에 지치라는 그게 굉장히 그걸 섞어서 차를 끓이면 굉장히 효능이 있는 있다고 또 네. 제가 듣고 있어서 이것도 또 너무 장복하게 되면 또 건강에 또 해로울 수도 있어서 1학기 때는 저희가 근사하게 지은 식당에서 일단 알레르기성 비염을 잡기 위해서 작두콩차를 수시로 제가 끓여서 애들에게는 자기만이 사용할 수 있는 텀블러를 가지고 와서 식당에 끓여 놓으면 네. 먹기 좋은 온도로 끓여 놓으면 애들이 와서 수시로 그것을 음용할 수 있게끔 해줄 거고 2학기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아토피에 좋은 그 도깨비 풀하고 지치를 끓인 그 차를 제공해서 한번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해서 저희 학교에는 진짜 그 알러지 네네. 알러지를 앓고 있는 애들은 알러지에 관련된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애들은 하나도 없게끔 네.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그 시작하시면서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관내에도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있는 거죠. 당연하죠.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금천구청에서는 저희 학교만을 또 대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아예 그냥 그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학교 또 굉장히 지금 다목적실을 네네.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환경적인 걸 생각을 해서 다목적실이 교실 2칸 자리거든요. 이제 옛날 식당이 증축이 되면서 네. 급식실 자리가 교실 2칸 자리가 남아서 거기를 다목적실로 하면서 강의실도 되고
그다음에 저 미세먼지 등이 많아서 강당도 있지만 강당에서 체육 수업을 못하는 반은 거기서도 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저희 학교는 탁구부가 있어서 탁구부 애들 연습도 가능하고 예. 또 평상시에는 강의실로 쓰기 위해서 거기를 전체 편백나무로 마감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네네.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캠프도 그런 쪽에서 운영을 한다면 또 뒤에 또 저희 학교는 숲이 있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그런 교육을 받는다면 좀 더 그 아토피 관련해서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그 프로그램 중에서 또 뭐 맨발 걷기요? 예. 네. 이후 맨발 걷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걸까요? 예. 저희 학교 예산 지원을 받아서요. 네. 저희 학교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니면 서울시에 있는 뭐 어느 모 시의원께서 예산을 또 이렇게 지원해 주셔가지고 작년에 이미 저 황토길은 70m 정도 황토길을 조성해 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족장, 그다음에 운동장은 지금 춥기 때문에 요 날씨가 좀 풀리면 바로 한 7cm 정도 흙을 일단 걷어내고 거기에 좋은 마사토를 깔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정비를 해서 아이들이 등교하면서 저 잠든 내를 깨우는 등교길 맨발 걷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발바닥이 뇌에 전달되는 그 자극이 다른 신체 부위보다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빠르다고 해서 그 발바닥을 맨발 걷기를 통해서 발바닥을 자극해서 아침에 좀 몽롱한 상태의 애들 뇌를 깨우면 학습력도 굉장히 증진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저 강의를 통해서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한테도 이제 개방을 할 예정인데 강의를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아침 맨발 걷기를 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주지교과 지금 뇌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지교과 과목에 대해서는 오전 중에 수업 시간표를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저희 학교 애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뒤에 또 숲도 있고 좋은 환경인 것을 인근 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저희 학교 애들을 수업 활동하고 수업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애들 그 모든 활동 교육 활동이 끝나는 3시 이후에는 마을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그리고 보안관님이 제가 알기로는 8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저녁. 그래서 저녁 3시부터 8시까지는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같이 좀 해서 마을 전체가 좀 건강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그 운영 프로그램에 관련돼 있는 얘기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은 저 꼬마 숲박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는 뒤가 바로 산이라서 문만 열고 나가면 바로 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자연적인 그 환경적 자연적으로 좋은 상태에서 애들에게 숲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학년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별로 숲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숲과 관련된 동식물들의 변화, 그다음에 숲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또 놀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절별로 최소한 2차씩씩 그래서 전부 최소 8차씩을 하는데 학년별로 저희 학년은 좀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은 학년 재량으로 해서 좀 늘릴 수가 있게 해서 꼬마 숲박사 프로그램을 금천구에 그 저기가 있습니다. 공원 녹지가에 그 별도의 숲이 있는 건가요? 아니 저희 뒤에 바로 학교 뒤에 숲이기 때문에 금천구 그 공원 녹지가와 연계를 해서 거기에 숲 해설가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계절별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숲박사라고 하면은 왠지 숲에 관련돼 있는 뭐 다양한 뭐 곤충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활동을 거치고 나서 활동을 한 차씩 할 때마다 개인이 느낀 소감이라든지 거기서 배웠던 것들을 다 기록하게 하고 싶어요. 기록해서 나중에 8차시가 다 끝난 다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시를 해서 꼬마 숲박사 결과물 해서 그런 또
기회를 또 가지려고 합니다. 학년별로 그냥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학년의 특성에 맞춰서 운영을 네네. 하려고 합니다. 네. 자, 꼬마 숙박사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데 또 그냥 지역 주민들까지도 예, 또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예, 좋은 방향인 것 같네요. 또 지금까지는 또 우리 금천 초등학교의 자랑거리와 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저 벌써 신학기잖아요. 예. 네, 또 새롭게 학기를 맞는 학부모님들께도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얘기들 나누고 싶을까요? 저는 뭐 작년 TV 드라마에서 네, 굉장히 유행했던 그 뭐 스카이 캐슬이라는 네.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유행한 그 대사가 생각나는데 그 생각나시나요? 어떤 말씀일까요?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아, 합니다. 네. 예, 예. 교육은 가정에서 학교를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시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있어도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진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절대적으로 믿어주시고 또 선생님의 교육 활동이라든지 선생님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일단 믿어주신다면 이미 50% 이상은 교육이 완성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서로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뒷받침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런 학부모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열심히 아이들 지도에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장선생님이 생각하는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저는 이제 어린이들이 행복한 학교? 그런 학교가 그 좋은 학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뭐 구청이라든지 학부모 그리고 또 지역 사회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또 지역 사회가 또 어떤 것을 함께 또 고민을 해봐야 할까요? 그러면 예. 여기서 또 자랑 한마디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가 2019학년도에 지역 사회 협력 우수학교 교육장 표창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상을 하나 더 받았습니다. 학교 학부모 소통 우수학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표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항상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 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해 왔고 올해도 변함없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든지 그거는 저는 이런 차원입니다. 이제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노력해야 네. 된다는 그런 그렇죠. 요즘 말 많이 지금 네네. 유행하고 있잖아요. 마을에서 봤던 할아버지, 할머니, 아줌마, 아저씨들을 맨발 걷기를 하면서 학교 운동장에서 보는 거예요. 친근하게. 네, 예, 그렇죠. 근데 마을에서 어떤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도 저놈 내가 봤던 금천초등학교 다니는 아무개인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 주민들이 우리 애들을 보호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통 학교의 경우 학교 시설물을 개방하지 않는 게 이제 안전상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시설 훼손이라든지 네. 그런데 이제 맨발 걷기 같은 걸 한다면 지역 주민들은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주민이 개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막 뭐 용변을 보게 한다거나 네네. 뭐 이렇게 한다면 아니 여기는 애들이 맨발 걷기를 하는 곳인데 여기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저희 학교 시설을 보호해주고 네. 애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좀 개방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그 맨발 걷기 길 조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모래사장도 지금 캐노피를 조성해서 비가 오나 뭐 더우나 애들이 언제든지 모래놀이를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근데 요 모래놀이장도 저희 애들 수업에 방해가 안 된다면 인근에 있는 모래놀이는 또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유치원 아이들. 네, 그래서 그렇죠.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애들에게도 좀 개방을 하려고 그래요. 걸어서 올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걸어서 올 수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 저희 학교 애들 수업하고만 겹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와서 모래놀이도 좀 하고 그다음에 맨발 걷기도 좀 하고 또 저희 학교 뒤에 가면 바로 또 금천구청에서 조성한 생태공원이 있어요. 네. 바로 올라갈 수 있거든 산으로요.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어린이집 애들에게도 유치원 애들에게도 좀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로
지역 사회의 많은 부분들을 함께 해가신다라는 예, 얘기가 그다음에 많으시네요. 시흥 오동 네네. 주민 자치회하고도 지금 굉장히 긴밀하게 네.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음. 벌써 시흥 오동이 네. 그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이제 수원으로 행차할 때 행궁이 있던 곳이에요. 네네, 그렇죠. 행궁 행차한 네네. 그런 벽화를 그릴 곳이 없다 그래서 저희 학교 아, 그 벽에다가 예. 지금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쓰레기 배출 관련한 그런 시흥 오동 주민자치에서 하는 그런 그 골든벨이라든지 올해도 뭐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시흥 오동 주민자치하고도 같이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학교만이 우리 애들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진짜 마을 전체가 그렇죠.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많이 협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또 행복하려면은 무엇보다 지역 사회에서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벌써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또 하고 싶은 맺은 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청취자 여러분, 저희 금천초등학교는 다른 학교가 갖지 못한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알려지지 않아 지금까지는 진흙 속에 묻힌 진주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저희 학교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특색이 있는 활동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연구하고 홍보도 열심히 해서 진흙 속에 묻힌 진주가 아닌 고부가 가치의 금천초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일단 교장인 저부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지원하고 학교를 경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숲속 작은 학교 금천초등학교를 믿고 자녀분들을 저희 학교에 보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천초등학교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그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주변에 또 신입생 아니면은 또 학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 또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천초등학교 정민규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라인의 김진숙, 한영진이었습니다.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은 마을신문 금천인과 함께 만들어갑니다.